네, 박중사입니다.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18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6% 하락, 우리 야간 선물은 0.65포인트 하락해서 356.6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수년돼서 만기일이었고요. 특히 중요한 일정 미국 CPI 발표 앞두고 나스닥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도 사실 조정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고 아침부터 한 0.2% 정도 빠져서 우리 본장 시간을 좀 보냈었죠. 지금도 개인 숏 포지션이 조금 축소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오늘 0.6%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CPI 발표 이후에 튀어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고가를 만나서 추세 상승 추세의 하단부를 이제 만나러 갈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이 구간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 아직까지는 뭐 저 정도 내려온다고 해서 뭐 추세가 뭐 꺾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건드리러 가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밤사이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특히나 이제 개장 전 움직임 잘 보셔야겠죠. 우리 시장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관심은 계속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코스닥으로 확대된다라는 지난주 소식에 따라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지수가 이제 크게 살아나면서 뭐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지난주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었고 딸린 식구인 HPSP가 오늘 급등하면서 이끌어줬고요. 물론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총 높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5%나 상승해주고 선물 현물 모두 15만에 딱 맞춰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도해줬죠. 나머지 딸린 반도체주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막판에 좀 떨어졌지만 코스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845포인트로 끝났네요. 자,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스피 대형 PBR, 저 PBR 종목들에서 코스닥 쪽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돌려지면 어쨌든 시장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좀 균형 있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일단 오늘도 저 PBR 종목군들이 비교적 평소보다 종목의 가리기가 많이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일단 저 PBR이면은 지난주까지는 왕창 올라가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면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들이 좀 구분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오늘도 상승 쪽으로 이제 힘을 좀 썼던 저 PBR 기존 종목군들은 이제 KB금융이 일단 약간 대장의 움직임을 좀 보이는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뭐 현대차나 기아 도 오늘 좋았지만 현대차가 조금 이제 좀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오늘 결국에는 내려앉았잖아요. 현대차가 지금 24만 9천으로 끝났는데 24만 9천으로 끝났는데 선물이 24만 2천원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현 선물 스프레드 차이가 한 7천원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제 조금 익절 내지 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뭐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장중에는 좀 강했지만 어쨌든 뭐 KB 금융 그 다음에 좀 올라갔던 게 이제 한국전력 요게 이제 4.4% 지금 저 PBR 종목군들 기아가 이제 3.5% 올라왔었고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그다음에 신한 지주는 뭐 올라가다가 또 이것도 말았네요. 내려가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LS 5% 정도, 롯데 쇼핑 얘도 한 7.7% 정도 이렇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마트가 5% 정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뭐 삼성화재 이런 게 4.2%, CJ가 4% 정도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옥석 가리기 그다음에 지금 같이 쇼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었던 게 현대백화점 그래서 얘도 한 10% 수익 중이거든요. 위에서 때려가지고 뭐 이런 것들 파생반에서 이제 같이 하는 관점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약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은 시장이 오늘 선물 외국인들이 1조 원 가량 이렇게 사들이는 것 치고는 종목들이 좀 많이 갈리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예탁금이 외부에서 막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눈치 보면서 죽어 있던, 숨어 있던 그런 들어와 있는 예수금들이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한계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의 익절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바톤 이어받은 코스닥 종목들은 또 이제 그런 구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장의 움직임을 추종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특히나 반도체가 어쨌든 살아야 코스닥이 결국 뭐 2차 전지 싸움이긴 해도 2차 전지들이 지금 뭐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머지는 반도체나 나머지 바이오가 좀 힘내줘야 되는데, 바이오는 뭐 너무 지금 종목별 격차가 좀 평소에 많이 나고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를 중심 잡고 어차피 뭐 AI, 로봇, 그다음 2차 전지까지 다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반도체 섹터, KRX 반도체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부터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요 반도체 지수의 상위권 종목들이 좋으면 나머지들 다 괜찮게 흘러갑니다. 상위권 종목들은 일단은 20% 비중씩 두 개 차지, 20% 비중씩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한미반도체, HPSP, 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뭐 이런 종목들을 일단 메인으로 조금 살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종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 보시면 일단 오늘이 2월 13일이니까 2월 13일 오늘 미국 CPI 발표가 좀 이따가 있고요. 그다음에 OECD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고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2월 14일에 이제 BOE 베일리 총재 연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있고요. 15일에 목요일이죠.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발표 있고, 그다음에 16일 이제 금요일에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 그 강했던 2월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이제 CPI와 PPI가 하루 차이로 이제 보통 발표를 했는데 3일 간격으로 좀 띄어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마무리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19일 휴장, 대통령의 날로 휴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까요? 나스닥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와 휴장 앞두고 포지션 정리하는 싸움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존의 이제 롱 포지션들은 청산하기 바쁠 수 있고, 혹은 끝까지 풀로 한번 땡겨보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숏 포지션은 손실을 만회하거나 하려고 뭐 역으로 좀 꺾여져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커트 마지막 이제 잘라내는 그런 과정들이 열심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 베팅했던 것들의 청산 정리 혹은 마무리까지 풀양봉 지속 여부가 이번 주에 펼쳐질 텐데, 그 중심에는 CPI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CPI는 24년의 1월 첫 달 물가인 거죠. 그래서 이 의미와 관심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예상치가 2.9%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전이 3.4였기 때문에 이제 2% 파월 의장의 목표치인 2%로 향하느냐,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3%대에서 다시 빌빌대느냐, 요걸 이제 가르는 그런 이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3월, 5월, 6월의 금리 인하 확률의 변화입니다. 근원은 이제 3.7, 3.9였고요. 예상치가 3.7로 돼 있네요. 그래서 요 3월, 5월, 6월에 금리 인하 확률 변화를 바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3월 만기 3월 20일에 있는 FOMC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한 15% 정도로 지금 시장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거 뭐 3월 달에는 거의 이제 안 할 거다가 뭐 일반론이에요. 옛날에 과거 한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3월 달에 유력했는데 밀려났고요. 5월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월도 한 56% 정도 인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5월까지도 뭐 그냥 내주는 분위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고요. 보통 6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최소 한 차례는 하지 않겠나라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94% 정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꼭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우리장으로 넘어와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이제 추정 범위, 제가 항상 만긴 날에 항상 방송에서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그리고 파생반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이 만기 추정 범위, 오늘 밑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닿지 않았던 특이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단부를 안 닿나 좀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흔들 여지를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결국 달고 끝냈잖아요. 마지막에 2시 47분에 좀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오늘 시장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원웨이 수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웨이가 못 갔어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에 대해서 아침부터 5천억 넘게 달리고 1조 찍고, 점심 전에 1조 찍고 1조 2천억 대까지, 2천억 수준까지 상승을 끝까지, 장 막판까지 매수세를 유지를 했는데, 거의 뭐 장 초반에 환매수가 많았지만 어쨌든 쇼커버링 중심의 매수세가 많았는데, 수급 대비 거의 시장이 못 갔죠. 유지를 못했죠. 아침에 좀 강했지만 이게 뭐 원웨이 수급이었는데 원웨이로 가지 못했으니까 약한 거죠. 그 왜 이 차이가 생겨났을까? 원웨이 기조로 왜 가지 못했을까? 이 정도 수급을 보였는데, 뭐 물론 수급적으로는 콜옵션 매도가 외국인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콜 매수가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콜 매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에 개인들의 풋옵션 집중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 뭐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매도자들이 자신감이 없었던 것도 수급적인 이유가 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만긴 날마다 늘 우리 같이 보던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유난히 아래가 안 닫혔다라는 것은 이 풋매도 참여자들, 시장의 금융투자 외국인 중심으로 풋매도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계속 상승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매도가 시원하게 닫히지 못한 겁니다. 원래 풋옵션은 이제 옵션 매도를 할 때는 진짜 작은 걸 먹으려고 물량을 크게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보시면 이제 1시 넘어가서는 풋 옵션 355의 가격이 0.04 정도 됐었어요. 0.04, 03 이렇게 갔습니다. 0.04라고만 쳐도 계약당 10,000원이에요. 이 계약당 10,000원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 옵션 매도를 마지막에 강하게 쳐서 닫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근데 오늘은 그걸 잘 안 해놨죠. 2시 9분에 깔짝깔짝 대다 다시 푼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 10,000원 먹는 것도 자신 없어 하는구나. 오전 내내도 그랬어요. 한 1, 2만 원, 계약당 1, 2만 원 먹는 것도 자신 없어 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갑자기 그 자리가 급등 나올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구나. 뭐 실제로 뭐 그게 결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장중에 슬쩍슬쩍 올라오는 모습까지 나타났었죠, 막판에. 그리고 결국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 시장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어느 정도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계점과 시장의 방향. 그래서 저는 오늘 원웨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파생반 글을 자세히 한번 쭉 보시면요, 원웨이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 오늘 1조 원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저는 원웨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항 대신에 아침에 상승할 때 저항이 없다, 저항이 약하다, 비교적 뚫려있다, 상승 포지션이다, 상승 쪽으로 열려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어디까지 열려있냐, 뭐 한없이 아무리 저항이 없어도 뭐 한없이 가냐, 그건 아니고, 저는 359.5회부터 360선에는 한번 제동이 걸릴만 하다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고점은 359.4에서 찍혔죠. 그래서 장 초반에 오전에는 이제 숏을 보면은 조금 위험하다를 말씀을 드렸고, 뭐 눌림 롱 정도를 보다가 어느 정도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숏으로 봐야 된다, 어느 정도 뚫릴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요 구간에서 파란선, 여기 라인, 레드 라인, 요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은 분명히 강한데 원웨이 상승 쪽이 아니었다라는 걸 포착을 하셨다면 오늘 거기에 맞게 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 아침이랑 점심쯤 지나서의 어떤 관점이 달라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정말 많이 하니까 이거 원웨이인가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옵션이 안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승세,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뒤집어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찝찝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오늘 오늘 좀 개운치가 않고 찝찝하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는데 영 뭐 찝찝한데 왜? 삼성전자도 좀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같은 시장 아침에 이런 수급을 보이면 755, 760 막 뚫고 날아가고 2%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75,000 그 750, 752 정도만 되면은 계속 물량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뭐 종가 위클리 옵션 만기 끌어올리느라 752로 끝나긴 했지만 그게 또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1월 8일 이후로 752의 장벽을 뚫지는 못했었습니다. 종가상으로요. 자, 요 752를 넘어서 753 정도 이상으로 끝난 날이 1월 8일 이후로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다 752까지만 허용했어요. 종가를. 오늘도 그렇고 그저 기존에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넘어가나 아니면 또다시 밀리나는 CPI 결과 보고 나스닥 보고 이제 야간 선물 보고 이렇게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생각보다 약했다. 삼성전자 우랑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시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위클리 옵션이 끝났는데 어쨌든 저의 관점을 보고 좀 매매를 하셨던 분들 이렇게 또 파생반에서 수익 인증도 올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그리고 목요일 그 연휴 들어가기 전에 양매수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또 양매수 잘 하셔가지고 콜에 무게를 둔 양매수 하신 분들 1,000만 원 수익 인증 또 올라왔고요. 그쵸 밑에 위에 있죠. 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185만 원도 보이고 52만 원도 보이고 35만 원 보이고 이제 199만 원에 67만 원 보이고 까면 130만 원 정도 보이고 53만 원 그다음에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있죠. 수익 인증 올려 168만 원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도 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종가 싸움으로 가니까 오늘 뭐 종가는 사실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오늘 관점을 안 드렸습니다. 결제 싸움 뭐 할 거 없으니까 어차피 뭐 다 죽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클리 옵션 거래 대금이 오늘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 동전 세우기 가능성, 양광 마감 가능성을 보고 뭐 언급 안 드렸는데 실제로도 356.76에서 동시효과 진입해서 357.24로 끝났고 뭐 콜옵션은 죽었고 풋옵션도 뭐 거의 죽는 양광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은 기시력 포함 외국인들이 8억 손실, 개인이 1억 손실, 금융투자가 7억 수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뭐 그다지 전체적으로 큰 거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커지지는 않았네요. 자, 오늘 시장은 이론 베이시스가 1.11, 그다음에 시장 베이시스가 0.13 마이너스 0.13으로 일시적으로 백어데이션으로 종료했는데 이제 위클리 만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속된다면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오늘 이제 3월 옵션 본격 첫 거래일이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양매도였습니다. 결국에는 종합 포지션 상으로는 외국인들은 금액적으로 월물 옵션에서 33억의 콜 옵션 매도, 그다음 6억의 풋 옵션 매도, 양매도였고요. 뭐 콜 매도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선물을 적극적으로 사면서도 이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2월 들어서 외국인 선물 매수는 3조 5천억을 돌파했고요. 요즘 계속 이제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크게 하고 그 전에 다시 또 1월달에 순매도를 엄청나게 한 5조, 6조 집중적으로 하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이거 삼성전자네. 자, 다시 선물로 말씀드릴게요. 네, 선물로 여기 요즘 좀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 쭉 엄청 늘려요. 막 4조 원, 5조 원 매도하고 공매도 금지 갑자기 긴급 조치로 해가지고 막 매수 스위칭 해가지고 엄청 달리고 그 다음에 딱 끝나니까 올해 되니까 1월달에 막 5조 원 때려내고 5조 넘게 막 외국인들 매도 때려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2월 들어가지고 3조 5천억을 또 매수해버립니다. 요즘 계속 한쪽으로 한동안 이제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출렁임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만기 이후로 외국인 선물 누적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이 쌓인 것은 아니에요. 2조 원 이상 쌓인 것도 아니고 충분히 차익도 욕구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평균 매수 단가 현재 상승 포지션이잖아요. 평균 매수 단가가 그리 낮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편이고 조금만 밀려도 손실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1월달에 매도했던 것들이 이제 살겠죠.
자, 뭐 달러 선물은 오늘도 큰 거래는 없었고요. 환율은 횡보했습니다. 투시는 오늘 베팅이 거의 없었네요. 오늘 종가 베팅 뭐 의미가 없었고요. 양쪽 베팅이 다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 남은 한 달 동안 양쪽 베팅 어느 쪽으로 기울지 한번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왔어야 할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안 내려오고 있죠. 시장이 약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온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좀 내려왔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옵션 편입성으로서 옵션 거래 자체로는 그렇게 안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수 있으니까 포지션 매매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큰 변동성은 이제 큰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잘 포착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은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락을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CPI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뒤바뀔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어간다면은 상승은 이제 고가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겠죠. 여기 자, 이 파동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밑에 위에가 좀 잘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서 자, 여기에 파동이 자, 요 파동에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돌파 전에는 막히는데 돌파가 나온다면 원래는 여기서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한 파동. 자, 기술적으로 여기서 머물렀던 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요 정도 나왔다가 꺾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좀 자연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쌍고를 만드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만 CPI 결과 이후에 좀 시장이 더 달릴 기지가 보이면 자, 이렇게 돌파가 나오잖아요. 돌파가 나오면 기준을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한 차례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꽤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파동을 밑으로 잘라내야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단계가 왔죠. 그죠? 고파동이 벌써 다 왔잖아요. 여기 구간 뭐 조금 남긴 했는데 어쨌든 쌍고 자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고가 돌파 여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락시 단기에는 여기 갭 저번에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자리 꼭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지 그 뒤에 상황이 이제 상황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뒤에 상황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상황들. 자, 시장이 어쨌든 개입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 지속되면서 변화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점점 뭐 자리를 잘 잡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은 항상 가주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하시고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좀 열어두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 맞춰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성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 단톡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신청하셔서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신 뒤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방송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자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